저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만 정해서 너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저녁을 굶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좀 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야 이 정보가 깔려야 이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거 좀 보이시나요? 이 보시면 우리 몸이 이제 딱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기 시작할 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엑소제너스,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자마자 첫 4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다 이제 소화가 됐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주황색 커브가 생기는데 글라이코겐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을 내 몸의 주 에너지로 쓴다는 겁니다. 그 몇 시간까지 쓰냐면 보통 한 12시간까지 열심히 씁니다. 12시간이 밥을 안 먹고 있다는 전자예요. 밥을 안 먹은 지 12시간까지는 이제 간에서 글라이코겐이라는 걸 쓴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글루코네오제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당 신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시간쯤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틀을 굶거나 뭐 8일을 굶거나 10일을 굶게 되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는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당을 당을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근육이나 이런 아미노산 이런 거에서 근손실 하잖아요. 근손실 들어보셨나요? 금식할 때? 다이어트를 하면 근손실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때문에 근손실이 오는 건데 결국은 12시간이 넘어서 금식을 한 지 12시간이 되어서부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이 주 에너지원은 아니고요. 이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글루코네오제네시스랑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12시간. 이 12시간이 키워드인데요. 금식을 한 지 12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지방을 잘 쌓는 몸,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이해가 될 거고요.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좀 이따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를 좀 어떤 상황극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마치 그 좀비 뭐 이런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나는 요리는 할 줄 몰라. 그러면 이제 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편의점을 턴다든지 어떤 집을 털면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음식들을 내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음식들이 다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비축해뒀던 비상식량들이 내가 이제 허리춤에 있었어요. 그 비상식량들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것이 글리코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에 있던 비상식량들을 꺼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비상식량마저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요리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해서 아니면 사냥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냥을 한다든지 요리를 해온다는 것이 지방을 갖다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정도 지나야 지방을 사용하게 된다. 그게 우리 몸에서 한 12시간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깔아야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이 막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이 쌓이는 몸과 지방을 잘 태우는 몸,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아까 그런 이야기로 비춰봐도 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방이 잘 쌓이는 몸은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지는 몸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몸이면 지방이 잘 안 쌓이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몸이면 지방이 좀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느냐?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몸은 지방 잘 축적하는 몸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 내가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원활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몸들은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몇 시간 금식 이게
간헐적 단식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20시간 금식 이런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예전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시간을 제한하는 식사, 타임 리스트릭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렇게 훅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걸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주고선요, 스마트폰 앱을 깔고 나서 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버튼을 눌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한 3주 정도 연구를 해봤더니 보시면 이게 쉽게 말하면 하루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렸을 때 그 생활계획표 세우는 시간표 24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까만 것들이 뭔가 칼로리를 섭취했던 부분들이고요, 하얀 부분이 칼로리를 섭취를 안 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막 모아보니까 이 사람이 식사를 안 하던 시간이 정말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뭐 6시간도 식사를 제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을 좀 제한했어요. 너 이제부터 6시부터는 먹지 말아봐. 한 10시간 정도는 좀 먹지 말아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더니 체중이 줄고 그 체중이 감소된 게 오랫동안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먹는 시간도 내 체중이라든지 내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 시간을 제한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칼로리를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만 정해서 너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간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간헐적 단식을 좀 너무 빡시지 않게, 좀 20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건 너무 힘드니까 12시간 이런 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이제 다이어트 상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몸에 많이 쌓이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에너지 밸런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은 이 시소 혹은 이게 저울처럼, 양팔 저울처럼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요, 내 체온이 기가 막히게 36.5도를 유지하고 있죠. 아니면은 내가 보통 일반적인 식사를 하면 소변을 보는 횟수라든지 대변을 보는 타이밍이라든지 이게 조금 일정하죠.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사실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쨌든 몸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음식이라고 따져서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게 됐으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체중이 늘어나는 거고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이제 먹는 칼로리와 체중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서 만약에 칼로리가 적어졌어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이 연소가 돼서 몸이 칼로리에 맞는 만큼 체중을 또 변화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체중이 증가, 지방이 쌓이는 그런 원인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비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밸런스가 너무 깨지기 쉬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낮과 밤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낮과 밤의 구분이.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호르몬 불균형도 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크푸드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액상과당이라든지 커피숍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무슨 프라푸치노라든지 이렇게 단 음료들 엄청 많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배달 음식의 지금 르네상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배달 음식이 너무 세팅이 잘 돼 있고 배달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야식을 먹기 너무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종합돼서 우리 사람들이 지방이 쌓이기 좋은 체질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장년층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새나라의 어린이 노래 아시죠?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불량식품 먹지 않고 골고루 먹고,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점점 지방을 잘 쓰는 건강한 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요, 그 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근력 운동에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그리고 근력을 만드는 운동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끔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운동하세요? 그럼 저 운동 열심히 하죠, 매일 하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쿼트 좀 해보시나요? 아, 그거는 무릎이 아파서, 아니면 그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근육이 늘려면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이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정말 따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생활 패턴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어떤 젊은 친구는 저한테 이랬어요. 요즘에 잠은 일찍 주무세요? 아, 왜 원장님 말씀 듣고 일찍 자고 있어요? 몇 시쯤 주무시나요? 1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일찍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안 자면 제 생활이 없어요. 그럼 예, 그렇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1시까지 좀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생활이 없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어떤 나의 라이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일찍 자지 않고, 일찍 자는 삶은 너무 따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세상에는 음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주를 안 하는 분들이 삶의 질이 막 떨어지고 삶의 낙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즐겁게 행복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럼 무슨 맛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은 건강한 쪽으로 찾으시고, 그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쪽은 조금씩 정리해 주시고 끊어 주셔야 점점 나이가 드는 이런 100세 시대에 조금씩이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젊었을 때 그냥 음주 습관, 젊었을 때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신다면 그건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4주 혹은 3개월 정도의 루틴을 환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우선 4주가 아니라 앞으로 쭉 지켜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 음료, 간식 같은 거, 디저트 이런 거는 웬만하면 금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이거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나는 운동은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타협이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주 정도 쭉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4주 정도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주차 할 때는 아침,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굶는, 저녁을 스킵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좀 충분해야 되겠고요. 저녁을 굶는 이유는 저녁을 간소하게 먹거나 혹은 굶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첫 1, 2주차는 극기훈련,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3, 4주차 때는, 1, 2주차는 저는 교정 구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정. 내가 뭔가를 딱 교정하는 느낌. 그 다음에 3, 4주차는 그 교정된 걸 못 박듯이 고정하는 주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 4주차는 고정 주간인데요. 이때는 저녁을 식사를 거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거르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녁을 굶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좀 빼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떠먹는 두부 같은 거 있죠. 떠먹는 두부 같은 거에 그 밑반찬 조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견과류 한 줌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두부면 같은 게 있거든요. 두부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면입니다. 그런 걸로 이제 면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이제 찾아내서 이제 3, 4주 때 저녁을 간소하게 먹는 거를 고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4주차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달라진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4주 교정하고 고정하는 주간을 통해서 4주 내내 이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힘들구나. 운동을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가볍구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섬유질을 많이 먹었더니 변비가 해소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단을 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또 이거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치팅데이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치팅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은 걸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팅데이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겠다. 음주는 이런 패턴으로 마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4주 내내 자기의 평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멈추지 않는 생활 습관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 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체중이 몇 킬로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한국인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이 한 5kg 이상 변해야 저 살 빠졌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kg 감소됐거나 변화한 거 가지고는 저 살 빠졌어요, 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4주간 체중이 조금씩 변하면서 대신에 디테일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활력이 증가하거나 변비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아침에 붓기가 빠지거나 여성분들은 화장이 잘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비만이 좀 예방이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당뇨가 예방이 되고 이런 체질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4주 만에 체중이 뭐 5kg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건강한 몸, 그리고 지방을 잘 연소시키는 몸, 그리고 운동도 계속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계속 유지되는 몸, 이런 몸으로 점차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